안녕하세요.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입니다. 오늘도 시장 한번 보고 개별 종목 보도록 할게요. 오미크론 이슈는 지속되고 있는데 우려했던 것보다 심각하지 않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증시가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300개 이상의 사례로 보았을 때 모두 경증이거나 증상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얘기는 치명률 자체가 굉장히 낮다라는 얘기랑 연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파우치 미국 전염병 연구소 수장은 부스터샷이 오미크론 증상 악화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바이든 대통령도 여행객 규정은 강화를 하겠지만 이 봉쇄는 없다는 의견을 계속해서 내보냈습니다. 이제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에서 몇 달 이내에 오미크론의 비중이 코로나 감염 절반 이상을 오미크론이 차지할 수 있다라고 이제 밝혀가지고 이게 아마 오미크론이 이전의 델타 변이처럼 우세종으로 바뀌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치명률도 낮고 증상도 세지 않다라는 걸 봤을 때 이게 지금의 감기처럼 그냥 바뀌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치명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면 위드 코로나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딱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견에서는 이 뉴스를 딱 보고서 이제 코로나가 끝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의견까지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증상 악화를 막기 위해서 백신만 잘 맞으면은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미국 예산안 때문에 말이 되게 많았고 이게 다시 12월 달에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었잖아요. 아무래도 예산안 부채 한도 조정을 저 위로 올려놓은 게 아니라 그냥 임시로 처리를 해놓은 게 끝이었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하원에서 이 임시 예산안 만료를 앞두고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한 추가적인 임시 예산안에 합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빠르게 표결을 붙일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 다음 뉴스들도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에는 불안감을 조금 해소하는 것 같다.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 28,000건 증가한 22만 2천 건을 기록을 하기는 했지만 예상치보다는 이 예상치가 24만 건이었거든요. 예상치보다는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은 이 부분에 있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 오펙 플러스의 증산 규모 유지 결정이 나오면서 WTI가 서부 텍사스 유저 66.5달러 1.42% 올라가고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80달러 미였는데 상대적으로 그렇게 비싸 보이진 않죠. 자, 그리고 채권은 혼재였고 달러는 강세였고 금 가격은 하락이었는데 저는 달러 강세에 조금 이제부터 포커싱을 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지금 계속해서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예상했던 일정보다 더 빠른 테이퍼링 마감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페드 이사들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결국에는 금리 인상이에요. 뭐 내년에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세 번은 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너무 극단적이고 그게 아니라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만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뒤에서 따라가고 있는 신흥국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민감하게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한국이나 해외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한 번 금리 인상했을 때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먼저 금리 인상을 해서 대응을 하려고 할 것이고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이 증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 달러의 움직임 요거를 꼭 한번 주목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애플 아이폰 수요 부진 우려 요것 때문에 애플 주가가 주춤한다라고 하는데 한국의 부품 업체들 또한 한동안 이 이슈로 인해서 잠깐 주춤할 수 있으니까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3분기 파운더리 시장이 12% 성장했다라고 하는데 삼성은 이 점유율이 조금 떨어지고 TSMC 같은 경우는 점유율이 올랐다라고 하죠. 자, 그리고 백신 여권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체크를 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시장 정리만 맞춰봤고요. 제 영상 도움되셨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옆에 그 알림 설정 있잖아요, 종 모양. 요거 하나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개별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대한전선입니다. 일단 대한전선 오랜만에 한번 가지고 왔는데 딱 제가 말씀을 드렸던 예정 내용 그대로 움직여주고 있네요. 뭐 나쁠 거 없어요. 한번 뉴스 보고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전략 대응하면 좋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전선 친환경 에너지 수요 급증으로 전선업계 한박 웃음. 요즘 이 대한전선 쪽에서 가장 힘을 좀 쏟고 있는 부분이 이 해상풍력 발전과 엮이는 해저 케이블인가 봐요. 얘기 나오는 거 보면 해저 케이블 쪽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지금 이제 여기서는 안 나왔는데 큰 거 하나 있죠. 그게 뭐냐 하면은 네, 미국 인프라 네, 그쪽에 들어가는 전선. 이 노후화된 지역을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개선을 하겠다라는 미국의 정책이 발표가 되었었죠. 근데 거기에 대한전선이 수주를 받았다라는 얘기들이 최근에 몇 번 있었는데, 근데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그냥 아직은 좀 주춤하구나. 근데 나중에 이 미국 땅덩어리 워낙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수주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된다면은 그런 이슈까지도 엮여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데 큰 원동력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좋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런 뉴스가 나오면 주가 또 오르겠구나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한전선 이 수급을 한번 볼게요. 이 아래쪽에서 외국인이 많이 사고 있죠. 누군가는 이거 공매도가 많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뭐 쇼커버링 아니야 할 수 있는데 쇼커버링 하면서 이렇게 사잖아요. 그래서 주가는 작지만 오릅니다. 근데 쇼커버링이 아니고 진짜 이게 매집이라면 그래도 좋아요. 매집한 다음에는 수익 창출을 위해서는 주가를 올려야 되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든 지금 상황은 좋은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모펀드가 사다가 안 사는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만약에 사모펀드가 다시 플러스를 찍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이외에 몇몇 기관에서 플러스를 찍어준다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이 시그널을 딱 보고서 그때는 추가 매수 과감하게 한번 진행해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을 때 힘이 빡 들어왔다라는 것이고 21선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뚫고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수급창은 여러분 확정치 플러스로 지키는 거 보면서 전략 짜나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차트를 한번 보자면 현재 대한전선 위치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우하향이라면 우하향이 맞아요. 근데 제가 요 북은 꼭 기억을 해라는 게 첫 번째였고 이게 만약에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요것만 이제 왔다 갔다 해주면은 큰 걱정 없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대한전선 뭐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할 거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물론 이 아래로 빠지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겠지만 요 위에서 움직이면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 가능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라는 게. 자, 그리고 만약에 지금 21선 부근이랑 여기 어떻게 보면은 이 11월 11일에 종가라고 볼 수 있는 요 부분 있잖아요. 2095원. 여기랑 맞닥뜨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만약에 21선 부근이랑 여기랑 맞닥뜨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게 아니라 그냥 빠른 시간 내에 맞닥뜨리지 않더라도 21선까지 뚫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과거의 패턴을 봤을 때 뚫어줬을 때 이게 올라가주는 뚫어줬을 때 올라가주는 이게 작지만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곤 했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더욱더 이제 패턴을 봤을 때 61선 부분까지는 어떻게든 트라이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뚫어주고 자리를 잡아주게 된다면 한번 61선 거긴 아니더라도 조금 더 아랫부분까지는 시도를 하는 그림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네,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물렸다. 나 지금 비중 조금 많이 실어놨다. 근데 마이너스 좀 크다라고 생각하면은 요 북은 주목해서 보면은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전략 짜나갈 수 있겠죠. 이제 인프라 투자 누가 큰 돈 벌 것이냐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대한전선은 이거 빼실 수가 없거든요. 무조건 한 손에 꼽히는 그런 기업이에요. 한국 쪽에서는.
저는 잘하면 이 60일선도 뚫고 그 이상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 그러면은 3,000원 이상도 보긴 하지만, 요건 너무 먼 얘기고, 일단은 여기 뚫으면 한 60일선까지 바라보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현북은 요 안에 있으면은 크게 걱정할 것 없이 그냥 지켜보자. 이건 1순위로 보고요. 만약에 이 부분을 뚫으면 21선까지 돌파를 하게 될 테니까 61선까지 보자. 2순위로 보겠습니다. 근데 정말 만약에 이 대한전선이 안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쭉 떨어지게 되었을 때 2,575원 이탈하게 된다면 여기서는 비중 조절해야 된다. 근데 좀 먼 얘기잖아요. 먼 얘기니까 요 3순위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나머지 1번과 2번으로 전략 대응해 나가는 게 어떠할까 싶네요. 자,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